꽉 잡은 두 손과 서로 맞닿은 몸,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이 아니라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상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귓속말을 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이 사진에서도 손은 꽉 잡았지만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엇갈린 정상들의 모습은 전쟁이 길어지며 흔들렸던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이 만남으로부터 일주일 후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보여주듯 우크라이나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All three countries are part of our European family. We've never let any doubt about that. There can be no better sign of hope for the citizens of Ukraine, Moldova and Georgia in these troubled times. 지난 6월 23일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수년은 걸리는 일을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정하며 유럽연합이 여전히 단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유럽은 전쟁 초기 하나로 뭉쳐 테러 제재를 강행하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의 보복 조치 수위가 높아지자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유럽 시민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 러시아를 패배시켜야 한다는 입장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봐도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조속히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점을 이용해서 유럽의 단합에 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러시아 간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나 독일, 양국 모두 다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유럽 국가들마다 러시아와 역사적 관계, 경제 의존도 등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교적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로 러시아의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일부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발언 이후 처음으로 두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앉는 마크롱 대통령과 달리 정면만 응시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진이 찍혀 사람들이 둘의 긴장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주목한 것이죠. 같은 날 다른 사진을 봐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이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와 함께한 이 만남을 통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연대를 다시 강조하며 서로 관계를 풀고 이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차치하고 유럽의 연대를 다시 다진 것이죠. 러시아가 유럽을 흔드는 또 다른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본래 유럽 지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총 에너지 수요의 약 4분의 1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려는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 합의는 도출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별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는 유럽의 테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는데요. 특히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량의 55%를 의존해온 독일은 직격탄을 맞았죠. 러시아는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의 가동 능력을 절반 이상 감축했고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 독일은 그간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2020년 폐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불안해진 유럽은 인플레이션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명 푸틴플레이션. 푸틴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했고 이는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입니다.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유럽 시민들은 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영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철도 파업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고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내각이 갈등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집권당 오성운동의 주세페 콘테 대표의 반발에 정당 핵심 인물인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이 탈당 선언까지 했습니다. Stop sending weapons to Zelensky라는 문구를 든 의원들까지도 등장했죠. 이렇듯 전쟁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혼란에 빠지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종식과 휴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편 푸틴은 이렇게 유럽의 연대를 흔들며 러시아 중심의 연대는 더 단단하게 조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이루어진 브릭스를 통해서인데요.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에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합의문을 브릭스의 이름으로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인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러시아도 자기 나름대로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대응을 막기 위해 경제 압박으로 유럽을 흔드는 러시아. 그들이 흔드는 판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